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산수화 4강에서 6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4강 산성국향, 5강 산류불식, 6강 생기운화.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6강 생기운화. 생기운화 고봉천중, 물색청신, 고사만추, 천연자락, 거송화해. 그림 3점을 봅시다. 31 생기운화, 32번 고봉천중, 33 물색청신입니다. 하나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자세히 살피기로 합시다. 31번 그림 생기운화입니다. 살아있는 기가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옛사람들은 시화분리, 시중유화, 화중유시라고 했습니다. 시와 그림이 둘이 아니며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 속의 시를 드러내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험준한 산에 폭포가 쏟아져 내려 생기가 운화하는, 생생한 기울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런 생생한 모습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모를 경치를 편안하게 보려고 집을 몇 채 지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모자라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여기지는 말고 저 집을 지은 사람들도 깊은 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 편안합니다. 험준한 산에 폭포가 마구 쏟아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할 것인가? 마음 흐뭇하게 생각할 것이냐? 그 이치를 모르면 저절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치를 알면
이치가 이렇게 구현되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이렇게 구현되는 이치가 저 산과 바위와 폭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또한 이렇게 있고 내 자신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 무라일체, 외계에 있는 것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치의 기쁨을 누려 흐뭇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불안하게 여기면서 보지 말고 아주 흐뭇하게 먹이면서 보는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32번은 고봉천중이를 했습니다. 높은 봉우리가 1000겹이나 된다고 하는 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지 말고 산이 너무 높아 절을 누르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따지고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그림을 그냥 잘 그렸다고 하는 것은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은 대수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왜 이렇게 그리느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고 따지고 드는 자화자술은 그림에 종속되지 않고 그림과 맞서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화자찬이란 다시 말하면 잔뜩 뽐내려고 하는 주인 자화가 자화라는 주인이 비굴한 하인 자찬의 칭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둘인 차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화자찬에서는 앞에 그림 설명에서 시중유화, 시 가운데 그림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준 자화와 화중유시,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고 하는 시를 구체화한 자찬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생각의 논의를, 토론을 전개합니다. 이 토론과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자설이 길어질 수 있으나 자화는 그 자설에 구애되지 않고 그것대로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설이 지나치지 않아야 자화가 더 빛납니다. 이야기를 이쯤 해두고 더 많은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볼 33번째 그림은 반겸재 물색 청신입니다. 겸재 그림을 겸재 정선을 본떠서 그린 보이는 것들이 맑고 새롭다는 것입니다. 물색이라 할 때 물은 천지 만물이면서 무라라고 할 때 물은 주체인 나와 마주하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좋은 물이란 말을 잃어버려 오늘날 우리는 깊은 생각을 크게 아울러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나타내기를
더 어렵습니다. 말뿐 아니라 그림도 말에서 좋은 걸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림이 잘못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나는 겸제가 본 물색을 내 나름대로 다시 그려 소중한 발산을 이으려고 했습니다. 이 그림 아래는 어둡고 오래된 것들이 있고 위에는 새롭고 청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무겁고 오래된 것, 위에 가볍고 새로운 것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경치를 보여줘서 우선 우리의 육안을 즐겁게 하고 경치를 보는 가운데 보면서 알지 못한 흥취가 마음에 떠올라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 이것과 저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맞물려 돌아가는가 하는 이치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림은 경치를 그리면서 흥취를 느끼게 하고 이치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림은 경치만 그리고 말고 경치를 그냥 있는 대로 잘 그렸다 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습니다. 그림도 문제이지만은 옛그림이나 옛그림을 이은 이런 산수화를 보면서 경치만 찾고 흥취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치를 생각하지 않은 그림을 보는 사람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도 바로잡아야 되지만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화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보는 사람의 태도와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설이라 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합니다. 자화와 자설이 합쳐서 경치와 흥취, 이치가 함께 살아있고 또 그것을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타락을 시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림을 다시 보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과연 그런가? 여러분 스스로 검증하고 마음속에서 토론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림 3점을 더 봅시다. 34번은 고사만추입니다. 35번 천연자락입니다. 36번은 거송화해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고 다음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논의하겠습니다. 34번 그림 고사만추입니다. 오랜 절의 늦가을입니다. 고사는 천년의 내력을 자랑하지만 산수는 가을을 몇 번째 맞이하는지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옛사람은 이런 말로 한시를 지어 이 그림의 화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나는 고사만추라고 하는 내자의 글만 쓰니 부끄럽다고 하겠습니다. 이 내사로서 옛사람의 지은 한시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충하랬고, 지금 이런 글, 자설의 글을 쓰고 자설의 말을 더합니다. 그림을 스스로 말하는 자설의 글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말을 하고, 더욱이나 이것을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은 옛 사람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새로운 시도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한시를 지어서 화제로 삼는 옛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산수화는 문인이 그린 문인화인 것이 예사입니다. 문인화는 뭐냐? 글을 하는 문인이 그림도 그린 것입니다. 그림과 글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 문인화입니다. 그런 전통을 이으면서 화제를 고성 만추라고 쓰니 글이 모자라고, 또 이렇게 자설의 글을 쓰고 길게 이야기하니 글이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잖아도 못난 그림이 화제 내자는 모자라고 화설 긴 말은 지나쳐서 그림을 망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한데 이런 그림을 왜 그리고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연히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자설이 너무 번다 해서 그림을 손상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합니다. 그림을 조용히 보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옛 오래된 절에 가을이 와서 절과 단풍 든 초목과 흐르는 물이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는 걸 두고 공연히 딴 말을 했는 거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35번의 이 그림은 천년 자락입니다. 천년은 저절로 된 것들입니다. 저절로 그런 것, 그것을 스스로 즐겁다. 저절로 된 것들은 스스로 즐겁다는 것이 그 화제의 의미입니다. 천년은 천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천년이고, 자락은 설명이 필요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림에서 그린 산, 나무, 새들은, 또 보이지 않은 바람은, 들리지 않은 소리는 말을 하지 않은 덕분에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데, 사람이 말을 공연히 앞세우는 탓에 알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말없이 그림을 그려놓고 무엇을 어떻게 그렸는지 말한다고 나무라지 말고 그림을 보면서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자설이 너무 장황하고 핀다가 자화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그림을 보면서 천연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락, 스스로의 즐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36번 이 그림은 거송화해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서로 잘 어울린다고 한 이 것입니다. 산에 있는 이 소나무를 길가에 있는 가로수와 견줘 봅시다. 길가의 가로수는 동이불러하는 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산속의 소나무는 화이부동하는 군자의 풍모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동이불랄한 같으면서 서로 사이가 나쁜 관계입니다. 같기 때문에 모두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게 당연합니다. 길가의 가로수를 봅시다. 가로수는 같은 방향을 모습을 하고 나란히 서 있으면서 나란히 근접되게 서 있어서 가지나 잎이 뻗어나가면서 서로 침해하고 다툽니다. 사람이 나무를 그렇게 심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저 만첩청산에 당당하게 서 있는 소나무는 각기 다르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뻗어나고 싶은 대로 뻗어나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나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무엇을 추구하고 실현합니다. 가로수를 보면 마음이 깝깝해지고 만첩청산에 뻗어나고 휘어진 이런 노성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정신이 크게 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갈수가 비비되고 사는 자동차들이 오가고 매연이 흐르는 이 도시에서 사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수화 7강에서 9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7강 고풍불식, 8강 산고지고, 9강 훈풍기봉.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정규 강좌와 특강입니다. 조동일문화대학의 강의는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